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안 업무 보고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숨진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홀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주택 임대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오는 9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규모의 교육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Y 교육박람회에선 진로진학 박람회, 교육포럼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참석한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긴급 현안 업무 보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숨진 서희초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종 및 여러 부처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양천구 신강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과 교육 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둘째,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 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과 동시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학부모 교권 침해 사례는 2021년 22건, 2022년 47건으로 1년 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의원들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서 심각한 교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교권 침해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의식 가지지 않고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수주 의원은 교사 인권도 학생 인권만큼이나 중요한데 교권 보호는 조례나 법령으로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영찬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피해 선생님도 그렇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의원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침해 대책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립초등학교 교사가 국공립교사와 달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주택보증금과 임대료 등 지원에 나섭니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등 보호 종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을 뜻하는데요. 은평구는 최근 우리금융 F&I,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엔젤스 헤이븐 등은 세부 사업 운영과 사례 관리를 하고 우리금융 F&I는 기금 후원과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은평구는 자립준비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계획과 재정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 Y 교육박람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사흘 동안 양천구에서 열립니다.
양천구와 EBS는 26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Y 교육박람회 공동 추진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 교육박람회는 미래 교육정보 교류의 장으로 박람회 기간 교육 포럼과 스타멘토 강연, 입학정보 박람회와 각종 경연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동네 의원과 함께 지역의 현안과 민원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은평구의회 정병호 의원과 함께 앵봉산 등산로 악취 민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다양한 이슈를 구의원을 통해 알아보는 의정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은평구의회 정병호 의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칠대 때 들어왔을 땐 초선이라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오니까 그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런 차원에서 찾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알고 들어가니까 훨 편안하고 그래서 이걸 관가 민의 가게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부드럽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제가 그 1조 넘는 방망이를 두드리게 돼서 가슴도 설레었고 이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데 복지에 대해서 소홀하진 않았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어느 한 분야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를 많이 봤습니다. 예비비가 적절히 쓰였나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예결위원장을 마치면서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되는 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임시회가 끝났는데 그때 추경으로 아주 오랜 민원의 숙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반영돼서 저희가 앵봉산에 악취 제거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거리 있잖아요. 이 거리가 저 연신내역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게 이 약간 전부 하수 갈로예요. 오물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게 모여서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느냐 바로 뒤에 여기로 악취가 올라와요. 그래서 저감장치 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땐 정말 사람들이 다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늘 머릿속에 그렸었어요. 지금 현재 저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감 장치는 그 호스를 끼워서 냄새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그 시간 내 작동할 때는 안 나는데 그렇지 않고 작동 안 할 때는 다시 냄새가 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숨은 덮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숨은 덮개라면 일단은 작동하지 않았을 때 다시 덮개를 만들어서 막아주니까 그래서 좀 악취 제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하고 지금 9대 때 들어왔을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라도 더 은평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구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우리 구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정보를 은평구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은평 구민들이 못하는 게 많아서 저는 은평구에서 하는 모든 계획들을 은평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드나드는 모든 공공시설과 병원, 음식점, 공원 등은 금연구역이죠.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금연구역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간접 흡연 피해는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산부인과 건물 앞 도로입니다. 진료를 받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가 들어가는 유일한 길목인데 주변 곳곳에서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감정 기복도 엄청 심한데 화도 나고 진짜 제 아는 지인들은 담배 냄새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울기도 했다고 하시고. 전남의 한 시외버스 터미널. 절대 금연구역이라는 표식이 무색하게 흡연자 한 명이 출입구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비 오는 날씨 높은 습도 탓에 담배 연기가 출입구부터 건물 안까지 짙게 배었습니다. 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건지 직접 물었습니다. 어떻게 좀 피우게 되셨는지 상황이. 금연구역을 찾으려고 그때부터 물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비도 피할 겸 그냥 구석에서 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흡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자체가 지정한 전남의 한 금연 아파트.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까지 모두 금연구역인데도 버젓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 등교 시간 학생이 지나가도 아랑곳 않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 마주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던데 과연 과태료는 얼마나 쌓였을까요? 전남 지역 금연구역은 6만 3천여 곳. 지난해 1년 동안 전남 전체 금연구역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11만 8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는 25건에 그쳤습니다. 전체의 0.02% 수준입니다. 금연구역 단속은 권한을 가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직접 흡연을 확인해야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전남도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흡연자를 설득하거나 계도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과 건수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잡기는 쉽지가 않을까. 순간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버려버린다든지 그러면 계도를 하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지켜진다. 과태료를 좀 더 올린다든지. 금연구역에서조차 간접 흡연 피해를 당하는 비흡연자들은 이럴 바에 흡연 부스를 늘려달라고 말합니다. 흡연구역이나 부스가 설치돼 있으면 그곳만 피해가면 될 텐데 지정된 장소가 없거나 부족하니 더 쉽게 간접 흡연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흡연구역을 늘려놓으면 그쪽에서만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더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흡연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입니다. 대부분의 장소가 다 금연구역인데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따가운 눈초리 없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흡연구역을 좀 많이 늘려서 비흡연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흡연자들도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강화되면서 일상에서 발길 닿는 곳 대부분이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반해 흡연구역이나 흡연부스는 아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지자체 장애 권한으로 부스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PC방 같은 민간 영역은 건물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흡연은 사생활의 자유지만 혐연권은 생명권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비흡연자 보호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늘어가는 금연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간접 흡연 피해. 공공시설만이라도 흡연구역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고 금연구역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